대표님 그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 네. 야당이 계속 그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는데 네. 이에 대한 당청의 입장은 뭐 우리 신원식 의원님이 오늘 저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전으로 인해서 보안 기능이 훨씬 강화가 됐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뭐 용산 이전 그걸 자꾸 이렇게 그하고 연관을 지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보안이 강화됐다는 게 뭐 우리 저 전문가들이나 또는 그 우리 저 용산의 입장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당 노동개혁특위 발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위원장 누가 맡게 되고 언제 출범할 겁니까? 위원장은 제가 이미자 의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노동 전문가고 이게 왜냐하면 특위를 발족시킨 게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이 안 됩니다. 상임위는 현안 위주로 막 이렇게 그 국회에서 그 이제 민주당의 하고 이렇게 서로 대응하고 뭐 그런데 하기 때문에 이 노동개혁 문제 좀 집중해서 우리가 우선 순위도 아젠다를 정해가지고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또 정책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뒷받침해야 되니까 특위를 구성할 가장 필요성이 있는 그런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인데요. 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시겠다고 지금보다 더 엄정 대응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생산자뿐만 아니라 이제 유포자에 대해서도 네. 처벌을 해야 되고 끝까지 책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이 언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느 대상을 특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뭐 오늘도 언론에 많은 그런 기사들이 났는데 이 정치의 본래의 기능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국민들을 화합시키는 게 정치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정치권에서 근거 없는 주장들로 인해서 국민을 자꾸 갈라놓고 또 이 국민들의 어떤 이 생각에 혼란을 주고 뭐 이런 일들은 그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거나 사실에 기반한 얘기들을 하고 또 그 무분별한 그런 그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이거는 서로가 정말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무분별한 정치 공세 또 근거 없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입니다. 언론이어도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그 법적 대응까지도 해야 될 사안인지 또 그게 이제 뭐 어떤 대상과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밀어넣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김영동 의원님 대표 발의로 노동개혁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혹시 남은 임기 동안에 당론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뭐 당론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정하고 안 정하고 그건 뭐 크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상당히 산만해요. 하여튼 그 새 지도가 구성이 되면은 민주당도 좀 하고 싶은 법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정부에서 이 개혁을 위해서 해야 될 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좀 양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큰 법들을 한번 정말 임기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협의해서 타결시켜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국정 법안이 지금 양도법, 간호법, 50억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법안들에 대한 입장이나 풀어나갈 부분 같은 게 있을지. 그건 참 지금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도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 상견례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개별 법과 관련돼서도 뭐 어제 의장님도 상당히 그 양당 간의 협치를 되게 그 강조하셨으니까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당 대표실 차원에서도 중국 세력 척결 특위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내대표실 차원에서 노동개혁 특위로 이제 대체하기로 한 건지. 아닙니다. 그건 이거 제가 이제 원내대표 취임하고서 제가 추진하는 첫 번째 특위입니다. 대표님, 그 야당에서는 이번에 도감청 의혹 관련해서 운영위 교체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혹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뭐 그 해외 언론 보도 외에는 사실관계가 하나도 확인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국민들께 알리고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관계 확인 연후에 이게 뭐 상임위 개최를 해서 개최할 사안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운영위 교체 과정이라는 게 이제 야당의 그러니까 국회가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국회가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그런 정도의 사안인지 또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대표님, 됐습니까? 대표님, 그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서 재작년에 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추진할 때 강력하게 당 차원에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가짜뉴스를 또 척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좀 모순 아닙니까? 그럼 제가 언론에서 어쨌든 보도한 걸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사례도 그렇게 많이 들기도 했죠. 어떻게 보시는지. 다른 이슈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는 제가 답을 했고요. 예. 전광훈 목사가 문제 발언 떠내고 있는데요. 당 차원의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추후 전 목사가 비슷한 발언을 또 낸다면 당 차원에서 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제 뭐 당 대표님이 뭐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뭐 그분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제 언론의 질문에 우리 대표님이 뭐 짧게라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최고위 이제 그 회의 이후에도 그 최고위 회의 이후에 그 전 목사가 이제 기자회견 통해가지고 그 문제 발언을 해가지고 최고위를 통해서 발언 안 하시고요. 언론의 질문에 답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하시죠 뭐. 다른 질문 하나 어느 사죠? 예, 저는 미디어오늘의 조현우 기자입니다. 네, 그 최민희 방통위원에 대해서 어제 이제 그 임명을 거부해달라고 저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게 법적으로도 국회에서 절차가 완료되는데 임명이 거부가 가능한 건가요? 국회 절차는 어쨌든 본회의 절차로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 완료가 되지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옛날 사례도 보실 거고 뭐 종합적으로 보시겠죠. 가능하다는 입장이십니까? 뭐 가능이 아니고 그건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그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론이라든지 뭐 또 그런 종합적으로 보시겠죠. 예.